우리가 보는 색은 단순히 예쁘고 화려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우리의 감정과 인지, 심리적 반응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이번 시간에는 색채의 심리적 기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색에는 색상, 명도, 채도의 세 가지 속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대비 효과 때문에 같은 색도 어떤 색 옆에 놓이느냐에 따라 더 밝게 보이거나 더 어둡게 보이기도 해요. 또한 본래의 색과 전혀 다른 느낌의 색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동화작용을 통해 유사한 색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색채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데 문자나 픽토그램 같은 표기 이상으로 직접 감각에 호소하기 때문에 효과도 빨리 나타나요. 예를 들어 텍스트나 숫자로만 정보를 전달할 때보다 색을 입힌 차트나 픽토그램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색은 복잡한 설명 없이도 즉각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마케팅, 안전 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또한 색채는 인종과 언어, 시대를 초월하는 전달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색은 보편적 언어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빨간색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경고, 위험, 긴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초록색은 안전이나 자연, 평화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가 다르고 문자가 달라도 색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과를 어떤 색으로 알고 있나요? 특별한 품종이 아니라면 사과는 빨간색이라고 말할 거예요. 실제로 사과는 초록색이나 노란색도 있지만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과를 빨갛다라고 고정관념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뇌 속에 각인되어 있는 색채를 기억색이라고 말해요. 반면에 현상색은 실제 눈앞에 보이는 색이에요. 빛의 각도, 주변 색의 영향, 조명 환경에 따라 같은 사과라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화면의 사과는 빨간색이라기보다는 노란색과 주황색이 섞여 있네요. 이처럼 빛의 물리적 현상에 의해 실제로 보이는 색을 현상색이라고 말해요. 만약 플로리스트 작품을 제작할 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색을 활용하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고 빛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색을 고려하면 더 사실적으로 자연스러운 작품을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색을 볼 때 어떠한 심리 상태를 반영하게 되는데 빨강과 파랑처럼 색에 따라 따뜻하거나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진한 검정색은 무겁게, 밝은 노랑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해요. 또 같은 크기의 도형이라도 색에 따라 더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가 실제보다 가깝게 혹은 더 멀게 보이기도 해요. 즉, 색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우리가 느끼는 감각, 무게, 공간, 거리, 주목도까지 바꿀 수 있는 심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온도감이에요. 색채에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과 찬 느낌을 주는 색이 있는데, 빨간 계통은 따뜻한 느낌을 주고 파란 계통은 찬 느낌을 주는 색이에요. 이러한 느낌은 과학적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앞에서 보았던 빛의 파장에서 빨간 계열의 색은 파장이 63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로 길게 나타나는데, 사람의 시각 체계는 긴 파장을 가깝거나 뜨겁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파란 계열의 색은 파장이 450 나노미터에서 495 나노미터로 짧게 나타나는데, 짧은 파장은 공기 중 산란이 많아 멀리 있거나 차갑게 느껴져요. 또한 심리, 인지적 연상으로 빨간색은 불, 태양, 피 등 뜨겁고 강렬한 사물과 연결되는 경험이 많은 반면, 파란색은 바다, 하늘, 얼음 등 차갑고 시원한 사물과 연결되는 경험이 많아 경험적 학습이 누적되면서 자동으로 뇌는 빨강을 따뜻하고 파랑을 차갑다로 연상하게 돼요. 그러므로 색채를 분류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온도에 따라 안락감과 불쾌감, 긴장감 등을 표현하게 되므로 색 선택이 중요해요. 따뜻한 계열의 색을 사용하면 생리적으로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고 호흡을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 사람에게 활력과 긴장감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할 경우에는 불쾌감이나 압박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차가운 색은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며 신체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자연스럽게 안락감과 평온함을 유도할 수 있어요. 즉, 색이 주는 온도감은 신체의 자율신경계 반응과 직결되어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환경심리학 연구에서는 실내 인테리어 시 빨강, 주황 계열의 벽지나 조명은 실제보다 체감 온도를 2도에서 3도 높게 느끼게 하고, 파란 계열은 반대로 체감 온도는 낮게 느끼게 한다고 해요. 이러한 체감 온도 차이는 편안함과 불편함의 감정적 차이로 이어지게 돼요. 색채의 두 번째 심리적 기능은 무게감이에요. 무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색의 속성은 명도인데, 명도가 높은 색은 가벼운 느낌을 주며 명도가 낮은 색은 무거운 느낌을 주게 돼요. 이렇듯 색채 계획에서 바닥보다 천장 또는 벽을 어둡게 하면 불안해 보일 수 있으므로, 무게감이 있는 색을 어느 쪽에 배치하는지가 중요해요. 색채의 세 번째 심리적 기능은 크기감이에요. 명도는 앞에서 설명한 무게감뿐만 아니라 크기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밝은 색으로 채색된 쪽이 더 크게 보이고 같은 색상 내에서 채도가 높을수록 팽창 효과가 커져 더욱 크게 보여요. 밝은 색은 빛을 반사하여 시각적으로 확산되어 보이고 어두운 색은 빛을 흡수해 경계가 또렷하게 보여 시각적으로 모여 보이기 때문에 밝은 색은 팽창 효과, 어두운 색은 수축 효과를 나타내요. 그러므로 실생활에서 인테리어 시 작은 공간에는 밝은 톤 벽지를 사용하면 공간이 넓고 확장돼 보이고 어두운 톤 벽지를 사용하면 공간이 작게 보인다고 해요. 색채의 네 번째 심리적 기능은 거리감이에요. 채도와 명도는 거리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는데 두 개의 색채가 같은 거리에 있더라도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가까이 보이는 색을 진출색, 멀리 보이는 색을 후퇴색이라고 하는데 거리의 판단은 채도와 밝기, 넓이 등과 관련이 있어요. 진출색은 시각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색으로 주로 따뜻한 계열이나 명도, 채도가 높은 색을 말해요. 반대로 후퇴색은 시각적으로 뒤로 물러나 보이는 색으로 주로 차가운 계열이나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을 나타내요. 포트폴리오나 포스터에서 빨간색의 글씨를 사용한다면 눈에 확 들어와 멀리서도 잘 보이겠지만 파란색의 글씨는 뒤로 물러나 보여 시선이 덜 갈 수 있어요. 색채의 다섯 번째 심리적 기능은 시인성으로, 시인성은 얼마나 잘 보이느냐 하는 특성인데 이는 배경과의 대비가 중심을 이루는 색채 효과예요. 색의 시인성은 크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첫째는 명도 차이, 둘째 채도 차이, 셋째 색상 차이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차이가 클수록 시인성이 좋아지고 차이가 적을수록 눈에 잘 띄지 않게 돼요. 위쪽의 컬러바를 보시면 빨간 계열 색이 두 가지 배경 사이에 놓여 있어요. 왼쪽은 명도 차이가 크고 색상 대비가 큰 밝은 하늘색 배경에 빨강이 있어 또렷하고 더 튀어나와 보이네요. 오른쪽은 빨강의 명도 차이가 크지 않고 채도 차이도 적은 갈색 배경에 놓여 있는데 빨강이 조금 묻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즉, 같은 색이라도 어떤 배경 위에 두느냐에 따라 시인성의 차이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작품을 디자인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에는 단순히 예쁜 색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보이는가를 함께 고민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색채의 심리적 기능인 유목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목성은 사람의 주의를 끄는 힘을 말하는데 단순히 눈에 띄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시선을 붙잡고
머무르게 하는 색의 주목성을 뜻해요. 난색 계열인 빨강, 주황, 노란색은 유목성이 높아 쉽게 눈에 띄지만 한색 계열인 파랑, 보라, 초록은 상대적으로 유목성이 낮아 배경이나 보조적인 역할로 쓰이게 돼요. 화면의 위쪽 컬러바를 보시면 어느 쪽이 더 즉각적으로 눈에 들어오시나요? 도로의 교통 표지판은 빨간색은 정지, 노란색은 주의 표지판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색은 유목성이 높아 운전자의 눈에 즉각 들어오게 돼요. 이렇듯 난색 계열은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효과적인 반면 한색 계열은 배경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에요. 지금까지 색채의 심리적 기능인 온도감, 무게감, 크기감, 거리감, 시인성, 유목성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으로는 색채, 이미지와 연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색채의 연상은 그 색을 바라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색채가 가진 감성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색채의 연상은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게 나타나요. 색채의 상징이란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것처럼 같은 색이라도 자신들만의 색채를 기호화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특정 집단이나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된 색의 의미를 색채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흰색은 서양에서는 순수하고 신성한 의미를 나타낸다면 한국에서는 죽음 또는 상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게 돼요. 이렇듯 색채 이미지와 연상은 개인적인 경험, 기억, 사상, 의견 등과 색에서 직접 투영되는 것이에요. 흰색과 회색, 검정색의 무채색은 추상적인 연상이 나타나기 쉬우며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유채색은 구체적인 연상이 많이 나타나지만 원색상이 아닌 연주황, 연두, 자주 등의 중간 색상은 연상되는 언어가 적게 나타나요. 지금부터 색에 대한 연상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색채 이미지와 연상, 첫 번째는 빨강이에요. 빨강은 가장 강렬하고 눈에 잘 띄는 색으로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빨강은 긍정적 의미로 젊음과 패기,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국가의 국기에 빨간색이 많이 사용되며 스포츠 경기에서도 빨간색의 티셔츠를 입은 관중들을 보면 에너지가 가득 차 보이기도 해요. 또한 빨강은 적극성, 혁명, 도전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 기업 로고에도 자주 사용되는데 코카콜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빨강을 메인 컬러로 사용하며 강렬한 인상과 열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반대로 빨강의 부정적 의미는 경고, 위험, 분노 등이 있는데 교통신호 등에서 빨간불은 멈추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사용되고 있어요. 두 번째 색은 노랑이에요. 노랑은 기본적으로 환희, 희망,
명랑함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어린이 장난감이나 유치원복 등에 많이 사용되는 노랑은 달콤함과 탐구심을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노란색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랑의 부정적 의미로는 미숙함, 경고, 기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교통 신호등의 노란불은 멈출 준비를 하라는 경고 신호이고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도 경고를 주는 신호로 사용되고 있어요. 세 번째 색은 파랑이에요. 파랑은 일반적으로 하늘과 바다를 닮은 색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파랑의 긍정적 의미는 평화와 안정, 신뢰를 상징하는데 하늘과 바다처럼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는 색이에요. 신뢰와 진실의 색을 상징하므로 기업 로고의 색으로도 사용되는데 삼성, 현대, IBM,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요 컬러로 쓰는 색이에요. 파랑의 부정적 의미는 냉정하고 어두움, 차가움, 수동적 태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연한 스카이블루는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반면 진한 네이비블루는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게 되므로 같은 파랑이라도 용도와 채도에 따라 분위기와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초록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볼게요. 초록은 자연을 나타내는 색으로 생명과 휴식, 희망, 안정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새싹의 이미지로 희망, 새로운 시작을 연상시키고 숲의 이미지로 상쾌함의 상징을 느끼기도 해요. 초록은 때때로 고독, 미숙함, 불길함, 탐욕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기도 하는데 짙은 초록은 답답함과 불안감을 줄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보라색이에요. 보라는 전통적으로 권위와 고귀함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중세 유럽에서는 보라색 염료가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왕족과 귀족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라는 우아함과 권위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또한 보라는 창의성과 신비를 나타내는데 예술작품이나 브랜드 로고에 보라색을 쓰면 독창적으로 감각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라색은 허영, 우울, 애매함을 연상시키는 색이기도 해요. 과도한 보라색 조명은 몽환적이지만 동시에 답답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줄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보라를 고립감이나 공허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흰색의 이미지는 순수, 깨끗함, 결백, 청춘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는 웨딩드레스가 흰색인 이유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흰색은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 연출에도 자주 사용되며 깨끗한 이미지, 신뢰를 주는 색이기도 해요. 흰색은 동시에 죽음, 공허, 냉정을 상징하는 색으로 동양 문화에서 흰색은 장례식 상복의 색으로 사용되며 죽음과 애도의 색으로 인식되기도 해요.